영화 관상에서 송강호가 이정재를 보며 말합니다. 역적의 상. 913만 관객이 본 그 장면. 수양대군은 역적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역적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조카를 죽이려 했을까요? 왕위를 빼앗은 건 1455년, 단종을 죽인 건 1457년, 2년입니다. 죽일 거면 바로 죽이지. 왜 2년을 끌었을까요? 오늘은 수양대군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의 심리를 추적합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양대군, 본명은 이유. 1417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적자만 8명. 그중 첫째가 문종, 둘째가 수양대군, 셋째가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첫째 문종은 왕위를 이을 적장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무리 뛰어나도 둘째였습니다.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 조선 왕실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형을 보좌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뛰어났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형 문종보다 여러 면에서 나았습니다. 먼저 체력.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세종이 항상 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건강했습니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활을 잘 쐈고 말을 잘 탔습니다. 기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이 아들들의 활쏘기를 구경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연달아 관역을 맞춥니다. 세종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글씨를 잘 썼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불경을 직접 번역할 정도로 학식이 깊었습니다. 세종도 수양대군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니까요. 수양대군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는 형보다 건강하다. 나는 형보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왕은 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셋째 안평대군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글씨와 그림에 능했습니다.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인물이 안평대군입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각자 재능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학문, 수양대군은 무예와 실무, 안평대군은 예술.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문종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는 형 문종을 존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문종도 동생 수양대군을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형제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존경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니까요. 1450년 세종이 죽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수양대군은 33살이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의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으로 자원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고 외교적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자원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형에 대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공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수 있습니다. 충성심과 야망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습니다. 즉위 2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왕위는 문종의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단종, 나이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조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겨우 12살입니다. 왕실의 어른은 누구입니까? 수양대군입니다. 35살, 능력 있고 건강하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하들에게 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는 대신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밀려났습니다. 종친이지만 정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인데 실권이 없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의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다. 친아들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있다. 나는 왕실의 어른인데 왜 나를 배제하는가? 형이 살아있을 때는 형을 보자 했다. 그런데 형이 죽었다. 이제 누가 왕실을 이끌어야 하는가? 신하들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대로 두면 김종서 일파가 나라를 장악한다. 조카는 허수아비가 된다. 왕실은 힘을 잃는다. 정당화였을까요? 야망의 포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을까요? 기록은 그의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손을 쓰기로 합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대신들을 제거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 집중할 건 그 이후입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 그런데 아직 왕은 아닙니다. 단종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단종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기록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단종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신하로서 행동했습니다. 보살펴야 할 조카로 대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수양대군 손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했습니다. 이 상황이 2년간 지속됩니다. 2년 동안 수양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왕위를 빼앗습니다. 선이라는 형식을 빌렸습니다. 단종이 자발적으로 물러났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제 세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단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면 전 왕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란의 명분이 됩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단종을 죽이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모십니다. 목숨을 살려줍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세조는 조카에게 선의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조카를 보살피는 삼촌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조카를 죽이면 명분이 무너집니다. 선의를 받았다면서 왜 죽이느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양심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욕이 강해도 단종은 피를 나눈 조카입니다. 형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권력은 빼앗을 수 있어도 목숨까지 빼앗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차마 그 선을 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완전히 세조 손에 있었습니다. 굳이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려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중 무엇이 맞을까요? 어쩌면 세 가지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결정은 하나의 이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살려둔 조카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 배신감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신하들이 압박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두면 또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조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논하지 말라. 신하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세조가 거부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거부합니다. 심지어 양녕대군까지 나섭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단종에게는 큰할아버지 뻘입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 양녕대군이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실 어른이 직접 나서서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세조는 거부합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조카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반란 직후에 죽이면 반란 때문에 조카를 죽인 왕이 됩니다. 명분이 약해집니다. 시간을 벌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양심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을까요? 기록은 그의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1457년 또 다른 복위 시도가 발각됩니다. 이번엔 금성대군이 연루됩니다. 세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조의 심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생까지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형제마저 자신을 배신한 겁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분노였을 겁니다. 어쩌면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려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단종을 살려두면 반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됩니다.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사명령이 내려집니다. 세조는 그 명령을 내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담담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을까요? 기록은 그 순간의 심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죽음. 기록은 엇갈립니다. 자살이다, 사약이다, 교살이다. 무엇이 진실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17살 단종은 죽었습니다. 2년입니다. 세조는 2년간 단종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죽일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그러다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세조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혔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후 피부병에 걸립니다. 평생 고생했다고 합니다. 온양 온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야사에서는 이것을 저주라고 해석합니다. 현덕왕후가 침을 뱉은 자리에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야사입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세조는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심취합니다. 원각사를 세웁니다. 불경을 직접 번역합니다. 왜였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구원을 찾고 싶었던 걸까요? 죽은 뒤가 두려웠던 걸까요? 그는 무슨 생각으로 불경을 읽었을까요? 조카를 죽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렸던 걸까요? 기록은 그의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 세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적의 상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그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죽고 어린 조카가 왕이 되었습니다. 친아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끌었습니다. 조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악몽으로, 병으로, 죄책감으로. 2년. 그 2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심의 시간이었을까요? 망설임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명분을 만드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단종을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